지금 우리가 고주파 공부한 거 보면요. 뭐였습니까? 33페이지에서부터 고주파 발생 원인 영향 대책 전체적으로 한번 본 거고, 전체적인 원인 영향 대책이 있는데, 대책이 뭐였어요? 고주파 발생 원에 고주파를 발생 안 시키게 한다. 그게 이유가 뭡니까? 다상화, DCL, ACL, 그죠? 그 다음에 발생한 고주파가 계통으로 흘러나오는데 그거를 제거를 하자. 뭘로 제거를 해요? 필터로 제거를 합니다. 필터의 종류에는 단일 동조 필터, 하이패스 필터가 있고, 그 다음에 액티브, 수동 필터하고 능동 필터가 있는데, 수동 필터에서 두 가지가 있었고, 능동 필터가 액티브 필터죠. 그거는 이제 역이상을 만들어서 그대로 다 상쇄시키는 방법인 거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내성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성을 길르는데 변압기는 용량을 크게 한다. K-팩터를 또 고려한다. K-팩터 변압기를 별도로 제작해서 만든다. 또 용량을 키울 때 그냥 막 키우지 말고 DHDF라는 팩터를 가지고 용량을 키울 수 있다. 발전기는요, 발전기 용량을 키우는 것도 대책이고, 발전기에 댐퍼 건선이 과열되지 않게 댐퍼 건선을 굵게 한다. 이것도 하나의 대책이 되는 거고요. 발전기에서 또 다른 대책이 AVR은 현상이 생겼죠. AVR 이제 막 이렇게 떨림 현상이 생기고 오동작을 하니까 하여튼 이렇게 키우면 돼요. 그 다음 간선에서는 간선의 용량을 굵기를 굵게 선정한다. 굵게 선정하는 방법은 영상분 전류가 흐르면 영상분 전류가 흐르는 거에 대해서 팩터를 고려해가지고, 그죠? 아까 팩터, 그죠? 1, 0.86, 0.861 이걸 고려해서 이제 굵기를 선정하는 방법, 이거 크게 한다라는 거고, 또 아까 한 건 뭐 NCE를 설치해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고주파를 없애는 방법도 하나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전동기에 대한 영향, 전동기가 HVF 때문에 HVF라는 개수로 이제 용량이 얼만큼 감소하는지 볼 수 있는 거죠. 뭡니까? 전동기에 대한 대책은 사실 없어요. 고주파 전압이 안 뜨게끔 해야 돼요. 고주파가 다 없게끔 해야지 그건 대책이지, 전동기는 그대로 그냥 영향을 받아버립니다. 고주파가 생기면. 그리고 콘덴서에 대한 대책은 콘덴서 회로가 유도성이 되게끔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고주파에 대한 콘덴서 회로축에 대한 대책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많은 기술이 있었어요. 그리고 각각이 이제 본 거죠. 각각이 우리가 자세하게 이게 거의 다인데 각각이 봤어요. 쭉 봐가지고 어떤 관리 기준도 봤고, 영상분 고주파가 중첩이 되는 이유도 봤고, 각각의 계통에서 각각의 기기에서 미치는 영향 대책들을 봤습니다. 보면 고주파가요, 출제 빈도는 이제 품질하고 고주파를 제가 합쳐놨어요. 근데 거의 절반입니다. 품질 쪽에서 절반, 고주파 쪽에서 절반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나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매회 한 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지금 오늘 공부한 여기에서 한 문제가 매회 나온다니까요. 매회. 자, 그렇게 쭉 나오고 103회에서 4번이나 이렇게 나왔어요. 품질하고 같이 합치면. 그러니까 좀 많이 나온 거죠. 쭉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올 겁니다. 고주파에 대한 대책에 대한 문제가 이만큼 많이 나왔어요. 각각 항목에 대한 대책. 변압기와 회전기. 그럼 변압기와 발전기 또는 추가로 전동기. 변압기, 발전기, 전동기에 미치는 영향 적어주고 대책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간선에서 고주파 발생 원인은 뭐냐? 사이리스트 전류를 잘라내는 그런 시설에서 합성이 돼서 나오는 것이다. 원인, 파형의 형태는 합성이 요렇게 된다고 파형의 형태 있잖아요. 제일 앞장에 있는 거. 그다음에 영향 및 저감 대책 쭉쭉 나열되어 있는 거 쓰시면 되고, 이거는 계통도 하나 그려놓고 다 미치는 영향 대책 쓰시면 됩니다. 간선 설계 시 검토사항. 간선 설계 시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 팩터를 고려한 거 있잖아요. 환상계수 1, 0.8, 0.81 그런 것도 여기다 이제 써줘야죠. 그게 벌써 113에도 나왔고 111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콘덴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따로 해가지고, 콘덴서가 그럼 어떻게 분류하는지, 어떤 영향을 받는지도 써주고, 대책은 용량성으로 해줘야 되는 게 이제 대책인 거고, 또 직렬 리액터를 넣는 게 대책인 거고, 넣어가지고 유도성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또 분류 패턴 이런 것도 여기다 넣어주셔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 다음 고주파를 많이 발생시키는 부하가 케이블에 미치는 영향, 여기 또 이제 케이블에 미치는 영향. 또 고주파를 억제하기 위한 수동 필터, 능동 필터를 비교해서 설계 시 고려해라. 수동 필터가 뭔지, 능동 필터가 뭔지 다 비교해서 넣으면 되잖아요. 아시니까. 3상 4승식 배선 방식에서 중성신의 과적 영상 형성 전류의 영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지금 한 거죠. 다 계산 예로 풀어봐가지고 한 거. 그리고 또 3상 평형 배선 상전류 고주파가 포함되는 경우 40 및 50 케이블의 고주파 전류에 대한 보정 계수, 그대로 보정 계수 그거 쓰라는 얘기거든요. 1, 0.86,
0.861 이거 쓰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2회 때 나오고 다시 또 103회 또 나온 거죠. 이게 실제로 거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못 외웠던 거를 외워가지고 이때 이 추가적인 거를 얘기를 하면서 전류의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팩터를 그냥 갖다 집어넣은 거죠, 제가. 그리고 고주파가 전동기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전동기에 이번에 미치는 영향 대책 쭉쭉쭉 있었죠. 그리고 영향에 대하여 10가지를 들고 설명하시고, 이거는 전체 영향을 다 한번 해보면 됩니다. 변압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발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간선에 어떤 영향, 콘덴서에 어떤 영향, 전동기에 어떤 영향을 하면은 10가지 넘게 나와요. 다 이거 하나씩 써붙이다 보면. 배선, 간선의 고주파 전류의 발생 원인, 영향 대책 또 똑같은 거 반복된 거고요. 전력 변환기, 최근에 전력 변환기도 당연히 이런 데서 고주파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고주파의 정의를 써라. 고주파 발생원에 대해서 쓰라. 고주파의 측정 방법을 쓰라. 이거는 이제 고주파 VTHD, ITHD, ITDD 이런 거 측정 방법 쓰면 되는 거죠. 수동형 전력 필터에 대해서 설명해라. 그 다음에 능동형 필터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나오고, 이건 사실 뭐 쓸 말이 너무 많겠네요. 그죠? 삼성사전 배선 방식에서 중성성 영상 고주파, 전류의 배선에서의 고주파, 고주파가 전력용 변압기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다 이렇게 변압기에 대해서, 발전기에 대해서, 콘덴서에 대해서, 간선에 대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바바바바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 뭐 변압기 최근에 나왔고, 뭐 간선 나왔고, 그러면 또 다른 게 나오겠지. 콘덴서 나왔고, 그러면 이제 또 어딘가에 미치는 다른 것들이 나오는지, 이제 필터가 나온다든지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주파 계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VHF에 대한 거 나와가지고 제가 책이 없어서 소개를 좀 시켜드린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건 좀 어려웠어요. 제가 처음에 93회부터 제가 시험을 봤거든요. 공부하고 93회부터 103회 합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11번 이렇게 회차에 걸쳐서 93회 시험 봤는데 이거 나왔던 거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기 다 안 쓴 게 있어요. 여기에 어떤 고주파가 있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팩터가 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 보니까 안 넣었는데, 하여튼 이건 고주파 전압을 알아야지 전체 THD를 구할 수 있거든요. THD를 구하는데 이거 계산 문제로 나온 거거든요. 그 기본파 전압이 있고 고주파 전압을 V 2조파가 얼만지, 3조파가 얼만지, 5조파가 얼만지, 7조파가 얼만지 여기 주어진 팩터가 있어요. 근데 전류로 구해줬어요. 전류로. 고주파 전류를 저기에다가 해줬지 고주파 전압을 그대로 안 줬어요. 고주파 전압을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개통에 이게 이 X값을 구해야 돼요. X값도 바로 안 나왔어요. 여기 보면 변압기 용량 임피던스가 퍼센트 임피던스가 6%다. 그럼 임피던스가 얼마인지 역으로 환산해야 돼요. 10V 자성분의 PZ 이거 가지고 역으로 환산해서 임피던스 골라내고, 그럼 여기에 고주파 전류가 영향을 예를 들어 5조파 전류가 1A가 흐른다. 그럼 여기 리액턴스가 이게 0.115이었다. 이러면은 1 곱하기 0.1, 여기 0.1V만큼의 5조파의 전압이 뜨는 거거든요. 그런 걸 계산해서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좀 쉽지는 않았죠. 저는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사실 손도 못 댔고, 이런 거 계산 문제도 있었고요. 계수, THD, 전류 TDD의 차이점, 그죠? 그러니까 THD와 TDD의 차이점을 하는 게, 전류 THD와 TDD의 차이점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실제로 내가 계측기를 가지고 측정을 그냥 딱 해버리면 뭐가 측정이 된다고요? THD가 측정이 돼요. TDD로 항상 내가 환산을 스스로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를 환산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K팩트에 대한 얘기가 또 네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K팩트에서 THDF로 해가지고 변압기 용량 환산하는 거, K팩트가 뭐냐 이런 정의에 대해서 묻는 말들, 계산 문제도 있고요. 여기에 우리 아까 풀어본 겁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고주파와 역률의 관계. 고주파와 역률의 관계가 ITDD를 할 때 역률 때문에 ITDD가 낮게 나올 수 있으니까, 높은데도 낮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역률을 몇 프로로 올려라? 90%로 올려서 해라. 이런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고주파가 포함되어 있으면 역률이 어떻게 된다고요? 원래는 이렇게 역률이 세타였었는데 고주파가 포함되어 있으면, 여기 고주파가 이만큼 포함되어 있으면 이렇게 간다. 역률이 안 좋아진다. 그죠? 피상전력이 쭉 늘어나니까 그거에 대한 거 그림 그리고 설명하라는 그런 문제 유형이 또 나온다는 거죠. 이게 다예요. 고주파에 대해서 나온 게 10년 동안. 그러니까 또 분명히 여기에서 계속 우리 책에서 반복돼서 고주파에 대한 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매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공부를 하면은 매회 25점짜리를 맞춰주는 거예요. 또 두 문제 나오면 50점을 맞춰주는 거고. 그러니까 공부를 고주파에 대해서는 게을리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품질하고 또 엮여가가지고 써먹을 때가 많아요.